책을 우리 김은주 교수님께서 새로 내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이걸 읽고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도 좀 분석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늘 하는 일들이 왜 그런 일들을 하는 건지 그걸 안다면 참 그게 삶의 지혜 같아요. 그것도. 네. 그렇죠. 우리가 뭐 내 과학이라고 하면 되게 어렵지만은 그게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은 행동에 올리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뇌에 있거든요. 마음은 어디냐 하면은 여기가 아니라 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동되어지는 모든 거가 바로 뇌의 기능이니까 뇌를 조금 알면 조금 왜 이럴까? 나는 왜 그러지? 이를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원인을 알면 그 어떤 우리가 잦은 실수라든가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것들이 왜 그런 것이 나오는지 또 파악을 하면 또 실수를 또 줄일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인간은 결국은 자꾸 진화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뭐 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 인간이 이제 뭐 궁극적인 목표는 인터그레이시라고 그래. 성숙과 성장이 인간의 가장 큰 목표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걸 항상 쫓아가는, 열심히 공부해가는 그런 인간들로 이렇게 돼야지만이 좀 우리가 통합된 인격체다. 그렇죠. 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이다. 참된 인간. 그러니까 뭐 여기도 지금 뒷면에도 보니까 대표적으로 써놓으셨네. 내를 아는 것이 어쩌면 나를 아는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들과 남성들이 끊임없이 날씬해지고자 노력하고 스스로의 외모를 가다듬기에 정신이 없다. 자신을 가꾸고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날씬해지고 싶은 욕망은 죄관이다. 그렇죠. 죄관이죠. 이건 당연히 그건 또 그렇게 되면 자신감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네. 생활하는데도.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셔서 날씬해지고 예뻐지는 것, 그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가산을 탱전해가면서 그러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 무조건 돈 들여서 약을 통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열심히 운동하시고 또 노력하시고 적당히 또 이 다이어트 하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과잉되는 음식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죠. 요즘에 굶어 죽는 사람보다 배 터져 죽는 사람이 더 많다. 배 터져 죽는다고 해서 배가 빵 터지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먹어서 이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어떤 부족은 365일에서 거의 100일을 굶는 거를 원칙으로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건강에는 현대인들은 너무 활동량에 비해 갖고 너무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꼭 문제가 되어질 수 있으니 적당히 먹고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많이 움직이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적당히 먹어야 된다. 그렇죠. 저는 평생 하루에 1일 일식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뭐 크게 뭐 무리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할 건 다 하고 근데 1일 일식이 어떤 원칙이 꼭 저처럼 하라는 건 아니지만 되게 그러니까 적게 먹었을 때 오히려 위장 장애가 없어지는 느낌입니다. 속이 편하고 그래서 우리가 적게 먹는 게 내 건강에는 현대인들한테는 좋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농경사회나 그 전 사회에서 사냥을 하거나 이래서 하는 체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에너지를 보충해야 되니까 많이 먹게 되는 것인데 지금 현대인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기껏해 자동차로 운전해서 사무실에 가서 앉아서 사물 보고 글쎄 뭐 뇌를 많이 쓰면 에너지가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그래도 체력 소모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죠. 옛날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당한 그 식사 조절을 통해서 자기 건강도 지키고 그러면 좋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도 습관이에요. 일종의 습관을 들이면 그렇죠. 하나의
욕구, 욕망인데 먹고자 하는 욕구. 그게 이제 진짜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마음의 허기짐으로 막 먹는 거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듯이 이게 마음의 공허함이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가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막 먹으면은 결국은 우리 몸의 대사는 너무 또 그게 미치지 못하니 그게 과잉되게 이게 이제 건강까지 해쳐가니까 오히려 마음의 허기라든지 이런 게 들 때는 다른 형태로 그렇죠. 어떤 거를 그 욕구를 좀 바꿔보는 것도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런 걸 잘 해요. 대부분 보면 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관리 잘 하고 네. 적당히 운동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건강해야 결국은 목표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자기가 목표를 이루기 그 직전에 뭐 몸이 안 가져서 그 일을 못한다 그러면 여태까지 노력한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래도 잘 자기 관리를 하고 뭐 식사 관리를 통해서 또 운동을 통해서 또 아니면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좋은 방향으로 전환을 시켜서 그쪽 푸는 방법을 알아야 그러니까 돼. 그러니까 각자 우리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자기에 맞게끔 푸는 방법들을 그 스트레스 관리, 디스트레스를 해야 되는 그렇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왜냐면 나만의 방법에 어떤 사람들은 뭐 음악을 듣는다, 어떤 사람은 드라이브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뭐 섹스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뭐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나만의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는 거를 좀 알면은 훨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었을 때 지혜롭고 불안하지 않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푼다고 해서 어떤 사람 술을 먹고 너무 많이 마셔서 이제 탈이 나고 또 뭐 그것도 이제 강도가 약하니까 이제 마약으로 그렇죠.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도박으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범죄라고 하는 것들로 방향을 틀면 그 사람은 결국은 그 나락에 빠져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좋은 기능으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음악을 한다든지 뭐 미술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좋은 방향으로 풀면 그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목표한 대로 이루어지는 성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 왜 그런 건 다 우리가 누구라도 교육을 받지 않아도 알 수 있는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쾌락적인 거 즉각 효과 보는 예를 들어 술 즉각 효과를 보는 마약 즉각 효과를 보는 도박 이런 거에 에렉션이 되는가를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건 정말 나쁜 심보가 있어서 즉각 노력하지 않고 즉각적인 어떤 행복 보상을 받고자 그런 쾌락적인 거를 더 쉬우니까 굉장히 이지고행하기 때문에 그거를 만지는데 그 만지는 순간 쾌락은 오래 못 가거든요. 그렇죠. 쾌락이라는 것은 점점 더 목마르고 할수록 더 강도가 진해져야 하고 그렇죠. 이런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디게 그 즐거움이 얻더라도 내 노력 대비 할 수 있는 즐거움을 찾는 거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좋은 거는 아무리 가르쳐도 하기가 힘든데 나쁜 거는 안 가르쳐도 그렇게 잘해요. 그리고 또 음식도 그렇잖아요. 맛있는 건 대부분 몸에 별로 안 좋습니다. 맞아요. 안 좋거나. 네. 근데 맛없는 음식들이 사실은 또 건강에 좋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세상을 창조한 조물주의 어떤 그 심오한 뜻이 있기는 했지만 인간들은 그것을 참 거역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걸 따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도 나빠지고 또 그 마음은 피폐해지고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의 많은 정신적인 그 고갈 때문에 병이 들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회적으로도 그것들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가로 갈수록 이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를 그 나라에서 복지 차원상 복지가 뭐 어려운 사람 뭐 도와주는 복지가 아니라 웰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지금은 이제 같이 그런 그런 쪽으로. 근데
우리가 또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또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복지라는 잘못된 조금 시대착오적인 걸로 복지가 흘러갔는데 이 복지라는 개념이 같이 더불어 잘 사는 거가 복지인데 이런 게 선진국 같은 데는 아주 잘 이렇게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를 그래서 그런 쾌락적인 거를 빠지기 전에 어떻게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렇게 구 단위나 동 단위로 해가지고 그 주민들을 관리한다면 그 또한 참 큰 돈을 들여서 그들의 어떤 다 나빠졌을 때의 사후의 어떤 관리보다는 미리 예방 차원상 그런 거를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를 한다면 더 훨씬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유럽이나 뭐 이렇게 선진국들은 사회 제도적으로 그렇게 쭉 또 사실은 발전시켜 왔고 우리는 이제 와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느껴지고 뭐 하는데 그런 거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요즘 정치인들은 당장 아까 우리가 얘기한 사람이 뭐 마약이나 이런 거에 빠지면 즉각적으로 어떤 효과를 보는 것처럼 국민들의 여론을 당장 돌리기 위해서 뭐 선심성 공약 이런 것들을 남발하고 그러면서 이제 표심을 자꾸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당장 내년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으로 가는 거죠. 그게 정치인들의 또 속성이고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데 또 우리가 자꾸 속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현명해서 가능하면 그런데 안 속고 속지 말고 정말 우리가 그 멀리 근시안적인 시안을 버리고 좀 뭔가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정치인들에게 점수를 주고 표를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아마도 뭐 우리 국민들이 대단한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희망을 걸어봅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희망을 걸어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